안녕하세요, 자영업타일입니다. 저는 이마트24 편의점을 9년간 운영하다가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작년에 폐점을 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마트24 편의점에 대해서 다른 편의점에 비해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9년간 이마트24를 운영하면서 느꼈던 장단점에 대해서 비교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야간 미영업입니다. 사실 이마트24를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야간 미영업 때문입니다. GS25나 CU의 경우에는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야간 미영업을 승인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승인을 받게 되더라도 배분율 등에서 손해를 보기 때문에 야간 미영업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죠. 하지만 이마트24의 경우 야간 미영업 점포가 전체 매장의 80%에 이를 정도로 대다수입니다. GS25의 경우 2023년 5월 기준 21.1%, CU가 16.3%밖에 안 되는 것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높은 비율로 야간 미영업 점포가 많습니다. 원래 이마트24가 처음에 생겼을 때부터 들고 나온 산무 정책 중에 가장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이 야간 미영업이었습니다. 보통 타사를 하다가 전환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전환의 가장 큰 이유는 아마 야간 미영업일 겁니다. 보통 19시간, 18시간 영업을 많이 선택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야간 미영업이 왜 그렇게 큰 장점이 되는 거냐? 편의점이 당연히 24시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제 편의점에서 야간 영업은 시간당 인건비도 안 나오는 점포가 수두룩한, 영업하면 거의 들어가는 인건비 대비 손해보는 시간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처음에 운영했던 2015년에 최저시급은 5,580원이었는데요. 현재 2024년의 경우 9,860원으로 인건비가 거의 2배가 가까이 오르게 되면서 예전처럼 알바만 돌려서는 이익이 남을 수 없는 시기가 되어버린 거죠. 요즘은 중심 상업지나 유흥 상권이 아닌 일반 주택가나 아파트 상권의 경우 새벽 1시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손님들의 발길이 거의 끊기게 됩니다. 그나마 오는 손님들이라고 해봐야 담배 손님들 정도인데 담배 마진율은 아시다시피 한갑 팔면 카드 수수 빼면 300원 정도 남는 수준의 극악의 뻥 매출 마진율이므로 사실 순이익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요즘 야간 알바의 경우 많은 지원자들이 일단 밤샘 근무이기 때문에 지원을 꺼려하고 편의점의 경우 최저시급 이상을 주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야간 알바를 뽑는 난이도가 극악의 수준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보통 야간 알바를 뽑지 못해서 점주가 야간을 뛰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거죠. 이러한 야간 영업을 안 해도 된다는 장점이 정말 이마트24에는 가장 큰 장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기타 장점으로는 과자, 컵라면 등 낮게 발주가 가능하다, 뭐 이런 자잘한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 야간 미영업 외에는 타사와 비교했을 때 크게 나은 장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제가 9년간 운영하면서 느낀 단점들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낮은 상품 마진율. 먼저 이마트24의 마진율은 GS25와 CU에 비해 많이 낮습니다. 보통 GS25나 CU의 경우에는 평균 점포 마진율이 30% 가까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실제로 이마트24의 경우에는 30% 마진율이 나오는 점포가 거의 없습니다. 담배 비중이 50%를 넘어가는 점포의 경우에는 전체 마진율이 21에서 22% 정도이고 경우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타사보다 5에서 6% 정도 낮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담배 비중이 20% 정도 나오는 점포의 경우에도 이익률이 26% 정도밖에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상품의 매입 가격이 높아서 똑같은 물건을 팔았어도 가져가는 순수익이 적은 건데요. 물론 타사의 경우 순수익을 배분율로 나눠서 가져가긴 하지만 이마트24의 경우도 창업지원행의 경우 한 달 부가세 포함 176만원의 회비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를 비교해도 상품 마진율이 타사보다 낮은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차이점은 거의 모든 편의점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이 알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개선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품 마진율이 낮은 부분들은 결국 고매출 점포가 아닌 보통의 매출이나 저매출 점포에게 더욱 큰 타격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또한 자체 상품의 경우에는 더 낮은 마진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판매 의욕이 많이 저하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PB 상품 경쟁력 떨어짐. 이마트24의 경우에는 GS25나 CU에 비해 PB 상품의 경쟁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특히 이마트24의 경우에는 초창기에는 노브랜드 제품들이 대거 들어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받았고 실제로 노브랜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이마트24로 찾아오는 손님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브랜드 제품들을 노브랜드 자체 브랜드 매장을 오픈하게 되면서 이마트24 편의점에서 전부 철수를 시켜버렸고 한순간에 타사와의 경쟁에서 가장 강력했던 무기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노브랜드를 대신해서 아임이라는 이마트24 자체 PB 브랜드가 나오긴 했지만 손님들의 인지도도 떨어지고 저렴하고 품질 좋은 노브랜드 상품을 대체하기에는 너무 미약했죠. 거기에 추가로 민생 시리즈 등을 출시했는데 PB 상품 매입률이 20%도 안 되는 정말 팔 의욕 자체를 상실시키는 PB 상품들이 계속해서 출시가 되었었죠.
결국 이제 이마트24에서 올해 상반기에 노브랜드 상품들을 다시 편의점으로 입점시킨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정말 진작에 처음부터 잘 팔던 거 철수시키지 말고 유지했었으면 좋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삼각김밥, 도시락 등의 PB 상품들도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른 편의점사인 GS25의 경우 해자 도시락이 히트를 쳤고, CU의 경우 역대급 히트를 친 백종원 시리즈 등이 아직까지도 잘 팔리고 있는 것에 비해 도시락이나 삼각김밥의 경우도 타사와 비교했을 때 먹을 게 없다고 손님들의 악평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앱 같은 경우에도 GS25의 경우에는 전체 다운로드 숫자가 500만 이상이 실제로 매우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어플인 것에 반해 이마트24 어플 같은 경우에는 앱 자체가 사용이 좀 불편합니다. 일단 설치하러 들어갈 때부터 아이콘이 왜 원숭이인지는 모르겠는데 눌러서 실행을 해보면 갑자기 과금형 모바일 게임 같은 첫 번째 화면이 나타납니다. 거기에 어플을 실행하면 갑자기 우주 원숭이가 한 마리 나타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어플인지 감이 안 잡힐 정도입니다. 예전에 어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직관적이고 메뉴를 알아보기 쉬웠는데 어느 순간부터 모바일 앱이 갑자기 리뉴얼되면서 더욱 사용하기가 어려워져 버렸습니다. 이러한 자체 상품 개발부터 모바일 어플까지 GS25나 CU를 따라가기에는 아직 쉽지가 않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회비제 메리트 사라짐. 이마트24는 처음에 위드미라는 이름의 편의점으로 시작했었는데요. 이마트 편의점이라는 이름을 쓰면 이마트가 골목 상권인 편의점으로까지 확장된다는 이미지를 가질 수 있기에 2014년도에 위드미라는 다소 이마트와는 거리가 있는 이름으로 사업을 시작했었죠. 저도 위드미 때부터 이마트24 편의점을 운영했었습니다. 그 당시 위드미가 들고 나왔던 차별화 정책이 산무 정책이었는데요. 24시간 영업, 로열티, 중도 예약금을 가맹점주에게 강제하지 않는다는 정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만 해도 편의점에는 GS25와 CU가 24시간 영업에 본부와 점포가 수익률을 나누는 배분율 제도 뿐이었는데 고정 회비만 내고 나머지는 점주가 다 가져가도 된다는 위드미의 정책이 저에게는 매우 와 닿았었죠. 그리고 인테리어와 시설을 점주가 모두 할 경우 한 달 회비를 60만원만 내고 나머지는 모두 점주가 가져가는 상생원의 경우에는 정말로 배분율에 비해 메리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회비제는 운영이 되면서 여러가지 문제점을 나타냈습니다. 먼저 회비제로 고정 회비만 내다 보니 본사에서 점포의 매출을 올리는 데에 별다른 집중을 할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타사의 경우는 점포의 매출이 올라갈 경우에 배분율로 본사의 수익도 증가되기 때문에 점포 관리 직원들을 점포에 자주 파견해서 점포의 운영과 상품 관리, 발주 등에도 자연스럽게 많이 신경을 써서 매출을 올리는 데 노력을 많이 하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이 기존 점주들에게는 경영권 침해로 느껴질 정도로 과하게 진행되는 부분도 없지 않았지만 어찌되었던 회사와 점주 모두 매출을 올려야 돈을 많이 가져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점포 매출에 대해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이마트24의 경우에는 점포의 매출이 올라간다고 해서 배분율로 더 가져가는 수익이 없었기 때문에 점포의 매출보다는 점포 수의 확장에 더욱 주력하게 되면서 점포당 일매출이 바닥으로 내리꽂게 된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가장 최근 자료인 2022년 기준 이마트24의 평균 일매출은 약 119만원으로 GS25가 일매출 약 175만원, CU가 약 170만원인 것에 비하면 거의 30% 가까이 낮은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포 수가 빠르게 증가하였더라도 실제로는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적자를 보고 있는 점포들이 많고 그만큼 매출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장님들의 숫자도 많은 것이죠. 결국 이마트24는 이러한 전면 회비제를 포기하고 H1이라는 새로운 배분율 타입을 만들었습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기존에 검증되었던 타사의 배분율 제도를 선택했다면 이러한 문제점이 일어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점들로 이마트24는 2022년 최초로 68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다가 다시 2023년 230억 원의 영업 손실을 내면서 다시 심각한 적자의 늪으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이마트에서 유상증자를 지속적으로 해서 이마트24에 어마어마한 자금 투입을 해줬는데 현재까지는 그러한 자금 투입에 비해서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특별하게 변화가 없는 한 편의점계 2강인 GS25, CU인 이 양강 체계를 뚫고 이마트24가 선전하기에는 힘든 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변화로 이마트24가 성장하게 될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가운데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